노란 박스에 있는 거 이것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아주 오래전에. 수식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스몰 p는 뭐라고 돼 있어요? 1인당 소비량이지. 1인당. X는 생산량이고 N은 그냥 사람 숫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파승인데 알파가 1승이면 1승은 있으나 마나잖아. 그럼 전체 생산량을 그 사람의 숫자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인당 소비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일반 사용제 또는 사적자가 되는 거지. 이게 1이면. 근데 이게 제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의 0승은 1이 되잖아. 1. 그쵸?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이만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지. 1인당 소비량이니까 이게. 따라서 이게 공공재가 되는 거죠. 공공재는 누가 더 소비하고 덜 소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양만큼 소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공공재는. 그래서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125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있죠. 재화에 구분해가지고 그 박스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스타일로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이해를 해보시면요. 배제성 가능, 경합성 있음.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이 있다는 것은 이게 민간재죠. 사용재죠. 배제도 되고 경합성도 있으면 일반 사용재잖아. 또는 민간재. 따라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배제할 수가 없어. 경합은 해. 서로 먼저 소비하려고. 어떤 경우에요? 먼저 소비해야 돼. 우리 요새 이렇게 여러분들 그 주말에들 그 해외여행들 못 가시니까 나들이들 많이 가시잖아. 국내라도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빨리 가야 돼.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공공재인데 알고 보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는 순수 공공재가 아닙니다. 톨비 내는 거야, 톨비. 고속도로는 톨비를 내잖아. 따라서 배제할 수 있지. 톨비 안 낸 사람은 이용 못 해, 이렇게. 근데 지방도로는 그런 톨비가 없잖아요. 따라서 배제할 수가 없거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 오지 마 이렇게 못 하죠.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행락객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정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길이 막혀버리는 거지. 따라서 내가 막히기 전에 이용하려면 먼저 가려고 해야 돼. 약간의 경합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지방도로 이런 데는 경합성이 존재하는 거지. 한산한 지방도로는 경합성이 없겠지. 어차피 길 안 막히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한 지방도로이라면 경합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의 공동 목초지. 여기도 지금 경합성이 있겠죠. 우리 소를 먼저 가야 우리 소가 이게 좋은 풀을 먼저 먹잖아. 공동 목초지니까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배제성이 가능하면서 경합성이 없는 거. 한산한 고속도로 뭐 이런 거. 고속도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톨비 내야 되는 거니까. 톨비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케이블 TV도 이거 회원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가입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 시청이 가능하잖아. 따라서 굳이 경합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먼저 그 프로그램을 본다 해서 다른 회원이 못 보는 건 없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몇 재화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어느 칸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스타일의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이해하시면 금방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지. 근데도 이런 문제도 그냥 예의상 틀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참고란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 우리 잠깐 공부할 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치제와 비가치제 기억나십니까? 메릿굿, 디메릿굿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앞에서.
자, 먼저 가치제란 일정 수준까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는 과소하게 생산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관장해주고 싶은 거지. 가치로운 거니까. 근데 너무 과소하게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은 2번, 가치제는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큰 재화로 교육 서비스, 공용주택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소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가치제의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게 작은 5번에 보시면 이 작은 5번의 지문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정부가 온정주의적 측면에서 가치제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주권과는 상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빨간 놈의 화살표, 가치제는 소비가 경합적이고, 경합적이죠 당연히.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교육 서비스도 그렇고 경합적이고 배제가 가능하므로 공공재가 아닙니다. 가치제가. 공공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치제는 정반대죠. 오히려 권장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 생산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가치제는. 그래서 거기 작은 2번 보시면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비가치제는 부정적 외부성이에요. 따라서 외부 불경제죠.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비가치제는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과잉 생산이 되므로 이 무조건 외부 불경제는 과잉 생산 문제였죠.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세 부과 등을 통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 빨간 놈의 화살표 보세요. 술이나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합니다. 센텍스. 죄악세. 그리고 이 비가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개입해서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면 이 또한 이 소비자 주권과는 상충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가치제든 비가치제든 소비자 주권과는 상충되고 있다는 거지. 정부가 더 관장하는 것도 문제. 이걸 소비를 못하게 제약하는 것도 소비자 주권과 상충되는 거지. 항상.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